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요. 영장 안에 연락 안 하는 거는 위법이죠. 인도네시아 사람이 그럼 왜 한국에서 사업하고 마약을 팝니까? 예? 어디 보자. 자카르타 코로나19 규제가 풀렸다. 그러면 관광업이 다시 활성화되겠네. 발리나 관광 관련 외화 상품에 투자 좀 더 해야겠네. 여보세요? 한줄 씨. 네, 사장님. KS증권에 인도네시아 증권이랑 인도네시아 관광 관련 파생 상품 있으면 확인해보고 이번에 거기 투자 좀 합시다. 네. 금액은 얼마나? 지난번에 정성훈 씨한테 얼마 맡겼지? 그때 1억 1이 마셨습니다. 그럼 5천만 원만 투자합시다. 그 인도네시아 환율 잘 보고 그 타이밍 잘 보고 알죠? 그 투자 완료되면 연락 주세요. 네. 투자 손해가 너무 큰데 이거 어째야 되나? 인도네시아에서 뭐 큰 건수 같은 거 없나? 야, 서커. 네 인도네시아에서 언제 왔노? 한 일주일 잠깐 들어왔다. 그래? 야, 그 자카르타에 요즘에 뭐 일 좀 없나? 왜? 지금 하는 일이 돈이 영 안 돼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국적도 좀 그렇고. 그럼 요즘 유행하는 게 있는데 니 한번 해볼래? 뭔데? 이 세상에 기쁨을 주고 이 세상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지. 이 뻥쟁이들 뒤를 좀 봐주고 우리는 마진율 300%. 나 그거면 니네 기똥찬 벤처 사과가 되는 기다. 아유 불법 아이가.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안 한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건 아니지.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갈게. 그래 가라. 저게 유행하는 사업이라고요? 아하, 참나. 계속 투자 손해는 나고 고객들 돈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어째야 되나? 아이 진짜. 저기 담뱃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또라이님? 하하, 참. 이게 불법을 하네요. 말씀하신 금액. 이야. 담배불이 암호였군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채팅 주세요. 랜덤 채팅이라 매치가 쉽지 않던데. 제가 친구 추가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야, 이 돈이 꽤 되는데. 부름대로 돈도 주고. 이 랜덤 채팅이라서 고객 만나도 흔적도 안 남고. 이 몇 번만 더 하면 투자 손해 본 건 다 메꿔지겠네. 기어이 강을 건너네요. 아유, 참. 그러면 오늘 거래하러 한번 가볼까? 저 혹시 밀가루 판매하신다는? 맞습니다. 여기.
당신을 마약류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왜?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네. 당신이 마약 판매하고 구입했던 것들 자백하면 정상 참작될 겁니다. 그리고 미란다 원칙 아시죠? 당신은 무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형사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왜? 갑시다. 아이고, 잠깐만, 네, 전석호 씨 정말 간도 큽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호 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교포로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 관련 업무를 창업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국내 증권 회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외화 파생 상품이나 인도네시아 기업의 외화 증권을 매도해 수익을 내는 일을 했는데요. 이걸 직접 한 건 아니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투자 일임업을 담당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했고, 친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마약을 한국에 가져가 몰래 되파는 일을 해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전석호 씨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이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업 실적이 좋지 않자 결국은 신종 마약을 들여와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주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를 찾은 뒤 직접 만나 판매를 했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은 신종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함정 수사를 통해 전석호 씨를 체포했습니다. 네, 이 사건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전석호 씨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최재원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석호 씨의 행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큰 범법 행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란이 될 부분들을 이제 법리를 좀 따져봐서 정상에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무죄를 좀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아무 사건이나 맡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떤 부분에서 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죠? 예, 사실 이제 전석호 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입니다. 예. 이제 이러한 외국인을 체포 또는 구속을 하려면 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그 수사기관은 그 체포하려는 외국인을 체포할 때 영사관에 그 체포 사실 또 구속 사실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전석호 씨의 국적이 인도네시아 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알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영사관에 경찰관이 알리거나 또는 이제 그 전석호 씨에게 그런 영사관에 통지할 수 있는 영사 통지권을 고지를 해서 수사기관이 이러한 이제 통지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전석호 씨는 위법한 수사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그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또 오히려 이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그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그 증거를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전석호 씨의 경우도 지금 영사관에 통보할 권리를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를 위법까지 볼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제가 보기에 이제 전석호 씨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이나 그 체포 과정에서의 뭐 사유, 변명 기회 등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적절히 고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석호 씨가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교포로서 우리말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영사의 조력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전석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우리나라에서 했었고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생활 터전도 우리나라였던 것으로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우리 대법원 취지에 따를 때 그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봐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자, 그러면 수사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신종 마약을 지금 구입을 해서 판매한 행위. 이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처벌을 이제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니까 전석호 씨는 체포 과정에서 그 마약의 구입과 소지 그리고 판매 사실을 전부 자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네? 아니, 자백을 했고 그러면-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예. 이 외에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백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백 외에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경찰관이 이제 마약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전석호 씨를 체포하는 식의 수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체포 현장에서의 마약 소지 혐의는 인정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체포되기 이전에도 전석호 씨가 마약을 이제 구입해서 판매했다라는 것까지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증명을 더 해야겠죠. 아, 그러네. 자, 일단은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체포되기 전에도 마약을 구입해서 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럼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사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경찰 측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석호 씨에게 그 신종 마약을 구입해서 판매한 날짜 그리고 금액을 모두 종이에 써서 제출을 하라고 했답니다. 네. 그리고 전석호 씨는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사실을 스스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종이에 써서 제출한 내용 외에 이 사건 이제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는 전석호 씨의 출입국 기록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드라마에서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자를 찾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맞아요. 그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네, 이제 전석호 씨가 이용했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그 대화 내용이 남아있질 않아서 아무런 기록이 있지 않고요. 그 마약 거래와 관련해서도 모두 현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통장의 거래 내역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석호 씨는 이제 최초로 범행을 인정한 그 자백 내용, 그리고 수사기관에 작성해서 써서 이제 종이에 써서 제출했던 내용, 그리고 출입 기록 이거밖에 없는데 자백 외의 증거들은 사실 범행을 입증할 간접 증거로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야,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찰관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소상히 적어서 냈단 말이죠.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까? 이제 크게 본다면 경찰관 앞에서 이제 전석호 씨가 작성해서 제출한 그 내용도 자백의 일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는 거는 출입국 기록밖에 없는데요. 이건 이제 구입과 관련한 이제 간접적인 일부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구입과 판매의 모든 이 증거로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강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석호 씨는 최소한 마약 판매 행위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봤을 때는 그럴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그럼 이 전석호 씨가 신종 마약 구입과 판매 모두 처벌이 되려면 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현금 이체 내역 또는 신종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들의 어떤 진술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혹은 이제 판매나 구매 현장에서의 CCTV 영상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문자 교신 내역 등이 있다면 최소한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보해야 될 증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죄를 저질렀는데도 이게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좀 황당합니다. 예. 빨리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감옥으로. 그러니까 경찰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처벌이 쉽지 않다기보다 이제 증거 확보를 이제 충분하게 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보다 더 이제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석호 씨가 인도네시아 쪽으로 그 외화 파생 상품 거래를 한 것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화 파생 상품 거래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외환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또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점점점 사건이 좀 복잡해지는데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이건 어떤 겁니까? 그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에는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같은 법 이제 처벌 규정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왜곡한 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전석호 씨는 고객의 투자를 일임을 받아서 투자 지시를 했거든요. 직접 네.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굉장히 예리하게 잘 보셨습니다. 또 예리하죠. 별명이 송곳입니다. 네, 사실 이게 투자 일임업을 주로 업무로 하는 이제 전석호 씨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증권회사의 외화증권의 매도 또는 외화상품 매매를 지시하는 업무만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해외 증권회사가 아닌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제 매매 거래 업무를 이제 투자 일임받아서 했고요. 네. 이러한 투자 업무 지시를 대신해 하는 행위들은 우리 외국환 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석호 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이야. 지금 법리상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큰일이네. 이게. 다 피해가네요 지금. 나쁜 짓이라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처벌받는 혐의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 소지 혐의뿐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본 사건에서 실제로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사건 내용을 조금 더 보니까 전석호 씨가 수사 과정에서 모발 검사 등을 통해서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이 되었고, 네. 그래서 체포 현장에서의 소지 혐의와 더불어서 투약 혐의까지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 투약 그리고 단순 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이 넘는 실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 선고 받아야죠. 길게. 그리고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도 혹시나 호기심에 이런 위법한 행동을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야겠지만 또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특히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마약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입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 관련 범행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범행은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평생 후회가 남을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